안녕하십니까. 학생공감 학원장 신재학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올해 여름방학 학생공감에서 최초로 준비한 스파르타반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르타반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스파르타반 시간표, 세 번째는 수업과 관리 내용, 네 번째는 수업료 안내, 총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스파르타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스파르타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고 오겠습니다. YTN이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위권이 크게 줄고 양극화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웅래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지난 1년,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앞에 모였습니다. 가상의 교실,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업이 학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는 한 해가 작년이었고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막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1학기, 낯선 기기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선생님은 10명 가운데 1명도 채 안 됐습니다. 혼란이 남긴 후유증은 얼마나 컸을까? YTN 기획탐사팀은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된 학업 성취도 분포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모두 5등급으로 나뉜 성적 분포 가운데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는 중위권, BCD 등급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덮친 지난해 1학기, BCD 등급이 감소한 학교 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고등학교의 66%, 중학교에서는 무려 76%에서 중위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성적 중위권 감소 현상을 방치하면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돌봄의 정도에 따라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자, 어떻게 뉴스 영상 잘 보셨나요? 그 뉴스 영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방학 중 학습량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비단 방학 중뿐만일까요? 방학 중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학습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속고, 심속고 모두 학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이들은 실력은 부족한데 난이도는 올라가니까 당연히 성적 하락이라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공감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타난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학습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 우리 스파르타반을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스파르타반입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대치동 대치미래탐구 학원입니다. 예비고1 수학 스파르타 여름방학 시간표인데요. 예비고1 현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확대를 좀 해드리면 중3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상, 수학하 수업을 하는 건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6일 나오고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8시간 30분을 수업을 합니다. 대치동 아이들은 공부 잘하죠?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잘할까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석 아이들도요, 언제까지 서울 아이들보다 못해, 우리 마석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량을 늘리면 그러면 나중에 잘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량을 늘리기 위해서 스파르타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스파르타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1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시작합니다. 왜 3시부터 시작하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수학하 2학기 때 나가는 수학 내용입니다. 개념 수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식사입니다. 이 저녁 식사는 물론 저희 학원에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이나 가까운 편의점, 가까운 식당 등에 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나선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앞서 배운 2시간 수학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및 첨삭을 합니다. 문제풀이 및 첨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8시부터 10시까지 영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시부터 10시까지 쭉 하루 종일 영어와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는
요 스파르타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뭘 하냐면요. 요 5일간의 수업을 잘 못 따라와서 버벅버벅 거리거나 나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를 다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요런 문제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보충학습을 할 수 있게끔 주말을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고2 스파르타반을 설명을 드리면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진행이 되는데요.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수학 2 개념 수업을 합니다.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1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1 3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고1이지만 나는 수학 하뿐만 아니라 수학 2도 미리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한 학생은 고1 스파르타반을 신청할 경우에 고2 스파르타 여기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수학 2 개념 수업을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수학 하와 수학 2를 둘 다 선행학습할 수 있게끔 수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수학 2 문제풀이 및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똑같이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식사 시간이고요. 6시부터 8시까지는 영어가 이루어집니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끝인데 이과 학생들 경우 수학을 하나 더 신청한 경우에는 기하 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는데 이것은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 아이들 문과 학생들의 경우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합니다. 이건 심석고든 마석고든 똑같습니다. 3학년 때 문과들은 확률과 통계를 합니다. 그 확률과 통계를 2학년 여름방학 때 미리 듣고 싶다라고 하면 문과여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학년은 수학을 한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1시부터 8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두 과목을 선택을 할 경우 1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된다. 1학년도 기본적으로는 3시부터 10시까지이지만 나는 2학년 수업을 먼저 좀 수학 2를 듣고 싶어 라고 하면 1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스파르타반하고 정규반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요. 스파르타반은 이번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 신설하는 반이고 정규반은 기존에 늘 하던 그 반을 말하는 겁니다. 정규반은 똑같습니다. 월, 수, 금, 주 3일 2시간씩 수학도 영어도 2시간씩 주 3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의 경우에는 수학학 개념과 문제풀이를 이 2시간 내에 다 나가고요. 스파르타반의 경우 2시간 개념을 나가고 2시간 문제풀이 및 첨삭을 하고 총 4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수학 2시간 주 3회를 하다가 4시간씩 주 5회를 하는 것이고요. 영어는 2시간씩 주 3회를 하다가 2시간씩 주 5회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차이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2 스파르타반도요. 아까 시간표는 말씀드렸고 정규반은 똑같습니다. 2시간씩 주 3회 수학2 개념과 문제풀이를 함께하고 영어는 2시간씩 3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규반은 원래 있던 반 그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별다르게 어려우실 건 없고요. 스파르타반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파르타반 수업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르타반 수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 5일 진행이 되고 첫 번째 특징은 2학기 전범위 진도를 끝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학기 내신 범위 중 중상 난이도 문제풀이를 모두 다 훈련해서 끝낼 건데요.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요. 방학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2학기 내신을 들어가야 되는데 2학기 내신을 들어갈 때 이미 중상 난이도는 끝났기 때문에 상 난이도 문제들, 흔히 말하면 일품 또는 자이스토리 요 급의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 수 있습니다. 학기 시작하자마자요. 세 번째, 당일 숙제 당일 완료입니다. 우리 아이들요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플이 정말 많아요. 그 어플 중에서도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학 문제를 이렇게 찰칵 찍습니다. 찍으면 풀이 과정이 하나로 나오고 정답이 나오는 어플도 있고 두세 개 나오고 정답이 나오는 어플이 있는데 아이들이 살짝 머리를 써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누락시킨다든지 숫자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10개 중에 7개는 맞추고 3개는 틀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어플의 도움을 빌려서 숙제를 가짜로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안 푼 것 같은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딱히 그렇게 물증이 없네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거나 혹은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아닌데요 라고 발뺌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은 잘 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 당일 숙제를 당일 완료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수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 효과 좋은 오답 노트 학생들 그냥 자율로 두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공감에서는 이번 스파르타반을 통해 수학 오답 노트를 진행을 해서 아이들 개별 약점을 공략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최대한 없게끔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주 12시간이 진행이 될 건데 주 5일 2시간씩 10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주말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고교 필수 어휘 2,000개 정도로 암기를 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필요한 접두사나 어근, 이러한 어원을 총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문법 개념이 아니라요, 그 개념은 이미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문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문법 문제풀이 실전 개념 학습 및 훈련을 할 것이며, 독해는 고난도 독해 모의고사를 풀 것이고, 듣기 요거 학기 중에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파르타반을 통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듣기를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총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잡아가서 어휘, 문법, 독해, 듣기 다 끝낼 겁니다. 수학은 2학기 범위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2학기 내신 범위가 없습니다. 물론 있죠. 있는데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내신 범위를,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내신 범위를 방학 때도 하게 되면, 방학 때도 교과서 하고 있고 이러면 아이들 수능에 필요한 그 모의고사 실력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모의고사, 문법, 어휘, 듣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실력을 짱짱하게 쌓은 이후에 학기 중에는 학교 내신 대비 범위인 모의고사라든지 부교재라든지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스파르타반을 준비하면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파르타반 수업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방학 때요, 아이들 보면 밤낮이 바뀝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게임하거나 SNS 하거나 유튜브 하죠.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노는 시간으로 때웁니다. 그렇게 노는 시간으로 보낼 바에는 저희 학생공감 스파르타반 스케줄에 맞춰서, 어쨌든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니까요. 일어나야 돼서 와서, 물론 오전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오전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전과 주말을 비워놔야 오전에는 국어를 하고 주말에는 사회나 과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목들 간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스파르타반은 타 과목들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영어와 수학 공부량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스파르타반, 영어는 정규반, 요렇게는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스파르타반과 정규반은 시간이 겹쳐서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고2 스파르타반과 정규반 시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시부터 3시에 수학 개념을 합니다. 수학 개념을 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요, 3시부터 5시에 수학 문제풀이 및 첨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에 4시부터 6시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스파르타반을 들으면, 그리고 영어는 정규반을 들으면 4시가 겹쳐버리죠. 4시부터 5시에 겹치기 때문에 같이 스파르타반 하나, 정규반 하나 이렇게 신청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스파르타반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공부는 절대로 많이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공식입니다. 많이 하는 학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하는 학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 최대한 많이 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게 스파르타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스파르타반과 정규반은 그럼 도대체 시간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진도가 크게 차이 납니다. 스파르타반은 2학기 진도를 전체를 다 끝냅니다. 1부터 10이 있다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 모두 다 끝냅니다. 근데 정규반은 시간이 적다 보니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밖에 못 끝납니다. 딱 중간고사 절반, 기말고사 절반 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만 끝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거기에다 수업 시간까지 차이가 납니다. 수학은 주 20시간이고 영어는 주 12시간입니다. 근데 반면에 정규반은 수학은 주 6시간, 영어도 주 6시간, 12시간이죠. 32시간 대 12시간. 정말로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거의 3배 정도 수업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 수학 숙제도 차이가 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정규반으로 하면 수학 숙제 저희가 봐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음 날에 오면 검사랑 첨삭은 하죠.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걸 눈앞에서 지켜보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스파르타반은 숙제를 당일 완성하고 당일 확인 및 첨삭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날 배운 걸 그날 본인 것으로 만들었는지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반은 늘 그렇듯이 스스로 해오는 거라서 저희가 직접 눈앞에서 보고 아이가 이게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약간의 시간은 딜레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영어 수업의 경우 스파르타반은 독해, 문법, 어휘, 듣기, 모의고사 전 영역을 다 다룹니다. 영어는 어휘 막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독해 막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해야 성적이 오르죠. 근데 정규반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독해와 문법을 위주로 하면서 이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문법,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 일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이 5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이기 때문에 정규반은 독해를 기본으로 가면서 문법과 어휘를 하는 반면 스파르타반은 모든 영역을 골고루 다 다뤄서 종합적인 실력을 다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요. 스파르타반의 경우 2학기 내신 전체 전범위를 다루고 2학기 내신 전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을 다루고 거기다가 내신은 기본적인 실력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신 당연히 대비가 가능한 거고요. 그 내신 대비한 걸 기반으로 수능 모의고사 실력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정규반은 기대 효과는 시간이 짧다 보니 2학기 중간고사를 최대한 잘 보게끔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2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게 만드는 데도 시간이 살짝은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차적인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수능 성적을 위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4번째로 중요한 수업료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정규반은 기본적으로 수학은 29만 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만 원이 추가돼서 39만 원이 되고요. 영어는 25만 원, 영어 수학을 같이 하게 되면 4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50만 원, 수학을 한 과목 더 하게 되면 60만 원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학생 공감답게 수강료를 선정을 했습니다. 수학만 스파르타반을 듣겠다라고 하면 주 20시간으로요 59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주 12시간으로 늘어나며 30만 원, 수학 영어를 함께 할 경우 주 32시간으로 84만 원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84만 원을 내냐? 한 달에 59만 원을 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학생공감학원의 수강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시겠지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월이 이렇게 한 달이 있으면 저희 학생공감학원은 7월 1일부터 31일에 대해서 수업료를 책정을 하고 그렇게 납부를 해주고 계세요. 8월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방학은 학교에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여름 방학이야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여름방학이 중간에 있다 보니 수업료 책정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7월 중간부터 8월 중간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죠. 이렇다 보니 수업료 책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기존 틀에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고요. 한 달 단위로 가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7월 달은 2주는 기존 수업료, 정규반 수업료로 책정이 됐고요. 2주치는, 그 다음에 2주치는 스파르타반 수업료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2주치 합친 것이 7월 달 수강료가 되고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이 있는 2주치는 스파르타반 수업료로 책정이 되고 2주치는 기존 수업료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신청한 학생들은 그냥 기존 수강료대로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을 신청한 학생들은 이렇게 2주는 정규반, 2주는 스파르타반, 그 다음 8월도 2주는 스파르타반, 2주는 정규반 수업료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수업료는 이렇게 됩니다. 7월의 경우 49만 원, 8월도 49만 원. 수학만 스파르타반을 들었을 때요. 영어만 스파르타반을 들으면 27만 5천 원, 27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 자그마한 글씨로 제가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기존 수업료 2주치 19만 5천 원. 기존 수학 한 과목만 들으면 29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절반으로 하면 19만 5천 원이 되고 스파르타반 2주치 29만 5천 원을 더해서 49만 원이 되고 27만 5천 원이 되고 7월, 8월 수학 영어를 같이 듣게 되면 67만 원이 됩니다. 물론 수학 혹은 수학 영어일 경우 이과라서 한 과목을 더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1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바는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수학 영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내신 성적이요.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총 10회로 내신 성적이 결판이 나고 그것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 전형을 씁니다. 우리 1학기 끝났습니다. 1학기 끝나서 이제 1학년은 전체 성적 중 80% 남았고 2학년은 40% 남았습니다. 이 80%와 40%의 성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스파르타반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학습은요, 학습 양이 효율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최대한 높여서 효율도 최대한 높이는 그런 뜨거운 여름방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